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3년을 기대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2023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게 어색해할 줄은 알지만 또 우리 주아랑 도원이가 오늘 중학교 신입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오라고는 안 할게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도원이, 주아 이렇게 앞에 있는 두 명입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두 명의 신입생이 또 함께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 중고등 재학생들과 함께 비전학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할 내용부터 이게 아마 멀어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리액션 우리 이게 뭐라고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주빌리만 다녀본 애들은 항상 학년이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좀 그런가? 그나물에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 같은 반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비전학교의 묘미는 반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죠. 네, 먼저 새로운 학급 이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케임브리지 반. 케임브리지가 뉴튼인가요? 뉴튼으로 유명한 도시였던 것 같은데, 네, 케임브리지 반의 담임 선생님은 우리 박신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럼 케임브리지 반 아이들을 공개합니다. 네, 9학년 김소원, 박찬영, 심다혜, 유한이, 이민준, 정은채, 10학년 권민서, 박주엽, 진병원, 11학년 권민찬, 정준수, 박주아. 네, 이상 예전 SS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죄송합니다. 12학년의 황유한을 제가 어제 졸면서 하느라고 12학년의 황유한까지 저희 케임브리지 반이고요. 교실은 2층 케임브리지 반입니다. 네, 이게 2층이 그렇게 좋아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2층.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반 주찬양 선생님이시고요. 네, 베네치아 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김미나, 박희나, 남궁아린, 이주하, 이마성, 이윤, 유호, 최효인, 권하영, 김루아, 정솔, 황겸비, 고병원, 이태임, 장지우. 네, 축하합니다. 네, 이 친구들은 아메노레 9 피아노가 있는 방. 네, 지금은 창문이 없지만 다음 주가 되면 창문이 생길 방. 네, 그곳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우리 주찬양 선생님과 함께 하시게 되었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스톡홀름 반, 그 창문이 있는 과학실이자 네, 기존 아메노렉 이 끝에 쪽 방, 네, 공개하겠습니다. 다 이미 계산은 되셨겠지만 김온유, 박하연, 성하율, 가준상, 양성현, 이도원, 이찬희, 류가빈, 박지유, 이예본, 정윤서, 김찬용, 박지한, 이환, 진병준.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근데 반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섞여서 다 같이 있으니까 그냥 아침에 오자마자 잠깐 만나고 가기 전에 잠깐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멋지게 한번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또 새 학기를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담임이 2명입니다. 네, 7학년의 이제 학습 담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는 생활지도와 학급 담임이고요.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리로스쿨 시스템에 저희 학교를 좀 맞추다 보니까 학년을 무시하면서 갈 수는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7학년의 전체적인 학습과 자기주도 관리,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우리 주찬양 선생님이시고요. 네, 7학년 이름 안 불러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7학년들의 학습은 우리 주찬양 선생님께서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7학년 안에 베네치아 반이 있고 스톡홀름 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베네치아 반과 스톡홀름 반에 그 학급으로서의 생활지도 담임 말고 아이들 생기부의 학습적인 부분을 관리하면서 7학년의 전체적인 것을 지도하시는 담임은 우리 주찬양 선생님이시고, 하지만 그 안에서 스톡홀름 반 아이들은 공동체를 한 학년만 경험하는 건 주빌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중고등에서는 공동체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생활 지도를 받는 부분은 우리 라예린 선생님께서 스톡홀름 반 아이들은 그렇게 지도를 하신다. 그래서 이중으로 아이들이 관리가 되고, 또 7학년 베네치아는 정말 찐으로 주찬양 선생님과 함께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이제 생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학년 담임은 이제 주찬양 선생님이시고요. 8학년 라예린 선생님께서 8학년의 전체적인 학습 지도를 포함한 8학년 아이들 담당을 또 감당하시게 됩니다. 약간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냥 뭐 이해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기대하면 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답에 가까운 선택이었다고 저희가 그때 특별한 회의를 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학년 이상은 학년이 펼쳐져 있어요. 게다가 가장 어려운 고등학생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박신정 선생님이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제가 아까 전체 OT 때 약간 초등과 거리를 두는 듯한 그 뉘앙스를 살짝 남겼는데, 저도 지금 이 9SS 반 또 케임브리지 반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 사진을 그래서 옆에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학습 지도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한 반에 2명의 선생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저희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학교를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교육과정 편제표입니다. 리로스쿨의 시스템에 넣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중등은 필수 이수 학점이 173, 자율이수 학점이 13,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30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만큼의 학점을 하면은 수료하고 또 졸업을 하게 되고요. 고등학교는 필수가 97, 자율이 41, 창체가 30입니다. 헷갈려요. 네, 쉽지 않아요. 저희도 과도기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미 중3이 되어버린 친구들은 중2 때까지의 학점은 다 이수한 걸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 중3 때 요구하는 그 학점을 받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편제표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는 제 체력을 믿지 못하겠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제가 리로스쿨에 분명하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요, 안 보이시죠? 네, 네, 저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보이실 테니까. 저희 필수 이수 학점 중에는 언어 수업, 핵심 지식, 특기 수업, 지혜 수업 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언어 수업에는 아이들이 국어에서 문학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 세미나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거는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문학 세미나는 필수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래 보시면은 자기주도로 국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말은 자기 학년에 국어라는 과목을 자기주도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점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래를 보면은 중학교 때 중등 어휘로
8학년 때 1학기, 2학기 때 1학점씩 따게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를 따게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몇 학년 때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편제표로 저희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중학생인데 어휘가 독해다 책 알잖아요. 중등 어휘가 독해다. 이 책을 안 끝냈으면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돼요. 그 이수를 하고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고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게 1학기에 끝냈어도 1학기, 2학기에 어휘 학점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작문 과목이 있고 서평 과목이 있습니다. 작문 과목은 저희가 일주일에 글 하나로 그때 통일을 하기로 했나요? 하나로 통일을 했는데 한 편의 글을 여러분들이 계속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글은 손글씨로 쓰는 것과 타이핑으로 쓰는 것을 다 병행해서 하기를 저희는 부탁을 드려요. 너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문으로 매주 한 편의 글을 계속 올리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장문 학점을 또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평은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이었죠. 네, 한 권의 선생님과 검증받은 책, 뭐 틀려도 괜찮아 이런 초등학교 도서 말고 선생님과 검증받은 그 책 한 권을 읽고 그 한 권에 대한 서평을 쓰면은 이 학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학점 받기 쉬운 이 서평과 작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보면은 SOT가 공통 학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SOT 수료자들 있죠. SOT 수료자들은 이 학점은 그냥 보너스처럼 그냥 들어옵니다. 자기가 안 들어도 SOT는 매 학기에 뭐 5학점씩 그냥 이렇게 적립이 계속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필수들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국어도 수업으로 중국어 수업이 한 학기에 2학점씩 있습니다. 꽤 높아요, 비중이. 나머지는 1학점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2학점씩 있는데 HSK 3급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그 앞으로의 모든 중국어 수업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필수에 대해서는 중3까지죠. 그러니까 HSK 3급을 빨리 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국어 시간에 중국어 수업을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지식 분과로 보면은 사회 과학 같은 경우는 먼저 수업으로는 융합 수업, 융합 카테고리에서 이제 세미나 수업들이 있습니다. 인문사회 세미나는 각 반별로 이제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 세미나는 주찬양 선생님, 과학 세미나는 라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지혜 세미나는 우리 박신정 선생님께서 그 커리큘럼대로 이제 세미나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업이 있고 나머지는 또 자기주도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1, 2학년 때는 사회 교과목을 하면 되고 3학년 때는 사회 교과가 없지만 한국사 시험을 보는 걸로 대체를 해서 학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통합사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습니다. 그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설명드렸고요. 과학도 마찬가지. 과학은 1, 2, 3학년이 다 중학생은 있고 고등학생은 통합과학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의 수업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 월수금 학교 끝나면 바로 평내로 가셔서 방과 후 수학을 또 즐겁게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중학생들은 나는 미리 열심히 해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문을 좀 닫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수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기 수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태권도, 팀 스포츠, 개인 종목, 미술, 음악까지는 특기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이 맞으면 뭐 3개까지만 들어도 되거나 2개까지만 들어도 되는 그런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안내를 저희가 여러 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3학점으로 나뉘어집니다. 1과가 1학점, 2과가 2학점, 필기가 1과 2가 이렇게 2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수업은 자기주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컴퓨터 수업을 듣진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교재를 가지고 인강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2학점을 바로 땁니다.
그럼 자기주도 때 이제 그 컴퓨터 수업을 지우셔도 돼요. 하지만 그게 아직 따기 전까지는 월요일날 특정 자기주도 시간에는 컴퓨터 관련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이 이번 학기에 있다면 다음 학기에는 컴퓨터 선생님이 오셔서 실기 시험을 이제 세미나 수업으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실기는 엑셀이기 때문에 사실 어딜 가도 인정받으려면 엑셀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번 학기에는 자기주도로 하게 된다. 그리고 1과를 끝내면 1학점, 또 1과를 작년에 끝냈던 애들은 2과를 끝내고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그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혜 수업 분과에서는 지혜 세미나 아까 말씀드렸고요. 세계관 세미나, 이름이 세계관 세미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혜라는 거는 우리 가정에서 하는 훈련, 뭐 꼴카드 쓰기, 뭐 말씀 암송하기 이런 걸로도 학점이 나가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예전에는 모호하게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중학교 3년 동안 1독하면 돼. 고등학교 3년 동안 1독하면 돼. 근데 이거를 중간 점검을 안 해주니까 이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여러분이 성경 1독을 목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면서 1학점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성경 1독은 필수예요. 중학교를 우리가 졸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 1독을 꼭 해야 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기해야 될지는 목사님이 아직은 만들지 못했지만 다음 주면 생겨날 노션 성경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계속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렇게 해서 필수 학점들을 다 따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3 동안 173학점, 뭐 고등학생은 100 몇 학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있는데요. 국어 중등 심화들을 원래 이번 학기에 같이 열려고 했는데 제가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국어 고등 심화도 이게 처음에 만들 때만 해도 제가 이번 학기에 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주도 학습 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교재들을 살펴보고 공부를 좀 했어요. 어떻게 같이 나누는 게 좋을지. 이 내용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능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주도 할 때 목사님 이거는 좀 터칭을 해주고, 나중에 목사님 체력을 좀 더 회복한 다음에 세미나 수업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은 이 아래에 있는 탐구 영역의 디베이트에 병행되는 건데요. 수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디베이트 수업을 해요. 이 디베이트 수업에 오면은 토론에 대해서 배우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하는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 수업을 선택하지 않는 아이들은 살아있는 책 수업이 자동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책은 이제 샬롬 메이슨이 말하는 독서죠. 그래서 디베이트 수업을 선택 안 하는 아이들은 살아있는 책 독서를 선택하고 또 그거에 대한 서평을 제출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은 목사님과 함께 디베이트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책을 하거나 이런 시간이 1시간이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등학생은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독서 중에 택 2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고등학생들 기억하세요. 교과목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회화랑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선택으로 바꿨는데 대부분 신청을 하셨어요.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지가 있는지 몰랐었어. 언어에. 화이팅입니다. 부모님의 의지였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영어 회화반 또 영어 독해반 이렇게 레벨별로 나누는데요. 리로스쿨에 들어가 보면은 이미 그 신청한 아이들의 반 배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회화는 최고 높은 반인데 뭐 글쓰기는 한 단계 낮은 반일 수도 있어요. 이건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회의하면서 잘 정했으니까 일단 이해해 주시고, 레벨이 정 맞지 않으면 저희가 중간에 얼마든지 선생님들의 판단으로, 부모님의 판단이 아니라 선생님의 판단으로 반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칸 아카데미를 신청한 아이들이 있죠. 칸 아카데미도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아이들이 그냥 풀어서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클래스를 개설해서 과제를 내주는 형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데이터 관리가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칸 아카데미는 4과목이 세트로 가게 되는데 칸을 하기 위해서는 SOT를 먼저 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SOT를 수료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이고, 영어, 그 다음에 사회, 과학,
하나가 뭐지? 수학. 이렇게 네 세트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네 세트를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원어민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뭐 퀴즈도 풀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통과하면 이제 학점을 받는 구조이고요. 네 과목을 다 통과했을 때 이렇게 학점을 받게 될 것이고, 보통은 SOT 자기주도 시간에 칸 아카데미를 신청하시면 칸을 하면 되는데 원어민 선생님과는 월요일 날 시간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주도를 하다가 선생님께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 친구들은 월요일 날 1대1로 소통하고 또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 선생님 미스터 리버스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의 칸 시간에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영어 독해와 어법 초급은 이번에는 하지 않고요. 중급 과정 고등학생들을 대상 기본으로 하는 이 수업도 이것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무게중심을 좀 더 쏟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수능 대비를 조금씩 해보고 싶어서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뭐 어휘력부터 독해, 어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저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 선택이고요. 수능 준비를 목사님이랑 좀 더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선택해서 같이 하면 되고, SOT를 수료한 친구들 중에 원하면은 신청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 또 학점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SOT를 수료한 친구들은. 근데 조금 저는 수험생 다루듯이 할 거라서 빡빡할 거예요. 단어 시험도 계속 봐야 되고 목사님이랑 좀 빡빡하게 돌릴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베이트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다음 보여주시죠. 그 전 거입니다. 사회 과목에 선택 과목이 많은 이유는 고등학교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는 이 모든 과목들 중에 택 10을 해야 됩니다. 택 10이 많기는 하네. 이게 과학과 사회를 원하는 과목들을 이제 고르면 되거든요. 세상 좋아졌죠, 부모님들. 저 예전에 다 했는데 이거 골라서 10개만 딱 골라서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또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자기가 수능 볼 과목 중심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저희 수학 심화가 선택으로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저희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끝나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위한 저희 수학 프로그램이 초등학교부터 이번에 새로 새 판을 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 기본적인 수학에 대한 진도는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고2 때부터 나는 이 경지에 올라가지만 더 깊이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이제 그때 선택할 거라 아마 올해 당장은 아마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몇 년 후에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으로 편제 표현을 넣어놨고요. 수투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이 중에 택을 수투까지 해서 택 2를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네. 그다음에 이제 창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넘겨주시죠. 글씨를 제가 너무 작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창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필수 이수에 대해서 아까 했던 말이지만 편입 및 2022년까지의 과정은 학년에 준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지금 중3인 친구들은 중1 거부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3인 친구들은 중3 단위부터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네, 중학교 1학년들은 처음부터 하니까 뭐 아주 시원하겠죠. 일부 과목 대신에 칸 아카데미를 필수 이수로 인정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칸 아카데미에도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말 과정에도 사회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외국 대학에 가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말 교과서로 하지 않고 칸 아카데미로 필수 학점을 대체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대학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일단 사회나 이런 과목들을 칸으로 해도 된다라는 건데, 중학교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요? 검정고시 어차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특정 점수 이상으로 따면은 저희가 또 학점을 이수해주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SOT 및 HSK 등 어떤 자격을 뛰어넘는 수료자들은 각 학년별 필수 학점을 그냥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SOT를 이미 다 수료한 아이들은 매년 SOT 과목들이 뜨긴 뜰 텐데 그거는 그냥 이미 인정을 한 걸로 학점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 학점 이상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선택 과목으로 다 추가로 계속 더 여러분의 학점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뭐 손해 보는 건 아니죠. 어, 자율이수도 이수 학점이 명기된 경우는 반드시 그 학점 이상을 따야 돼요. 그리고 이수 학점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영어 회화 안 들었어도 되는데 거의 듣잖아요. 이런 거는 다 선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이따 제가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만약에 특기를 선택 안 하고 어떤 이런 특별한 수업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럼 그 시간에는 뭘 하는 걸까요? 네,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나는 농구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승마 선택 안 하고 농구 선택 안 한 친구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설명이 돼 있네요. 선택 과목 수강 안 하는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달라진 점인데, 각 교시별로 자기주도 학습 중 학습할 주요 과목을 선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표에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뜰 거예요. 이따가 해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월요일날 6교시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시간에 내가 주로 공부할 과목을 정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날 6교시는 국어 공부를 할 거야 하면은 그 시간에는 국어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소 시간을 저희가 25분이었는지 30분이었는지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시간까지는 최소한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시간 안에 끝내면 그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뭐 독서나 다른 과목 숙제나 이런 거를 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주도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을 거라서 시간이 부족해라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희가 많이 살 빼기를 했잖아요.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디베이트 살아있는 책 아까 설명했고요. 영어 독해 어법도 설명했습니다. 고등 이상, SOT 수료 이상이 그 과목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즐겁게 단어를 외우며 한번 네, 다음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창체인데요. 지금 계신 부모님들 중에 올리브 프로젝트 많이 읽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희가 2019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부모님들과 함께 저도 모르게 또 앉는 버릇이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회사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올리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자.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 수익을 내서 우리 학교에 막 후원도 하고 우리의 재능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걸 주자. 뭐 이런 걸로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그쳤죠. 근데 이번에 문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올리브라고 박아놨습니다. 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창체에서 올리브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2021년도 중고등 입학생과 2022년도 중고등 입학생은 창체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21년도에는 저희는 2개의 회사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진행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두 회사가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거대한 세계관으로 비전민국이 딱 던져졌고, 여러분들은 작년 창체에는 비전민국이라는 세계관 안에서 했어요. 네, 올해는 비전민국과 제가 욕심쟁이잖아요. 네, 회사를 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원이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천천히 알아갑시다. 우리 천천히 알아가는데 일단 올리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를 해요.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2월 8일 날 2024년 2월 8일 날 8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던질게요. 저희 비전 축제가 열립니다. 작년에는 성탄절에 했지만 옛날에 문화개방 하듯이 2월의 감성으로 저희가 아이들 방학 기간에 비전 축제를 할 거예요. 그 축제 때 아마도 저희는 큰 무대에서 연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일단 기획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 장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6학년 졸업생들, 신입생들 졸업 작품 보니까 모션 그래픽도 벌써 할 줄 알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뭘 할 때 뒤에 모니터에 나올 수 있는 모션 그래픽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뭐 의상부터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40명이 넘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우리가 그 부서별로 인원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더 배우고 싶은 분야,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1년 동안 배우고 성장하면서 모션 그래픽을 계속 디자인 쪽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쪽으로,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서 그때 좀 쉬운 사이트를 접근성 있게 공유하고 싶은 친구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다음에 라이브 세션을 할 팀은 계속 뭐 찬양팀이나 악기팀으로 해서 1년 동안 실력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를 할 친구들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무대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우리가 찬양도 같이 할 거니까 찬양 인도를 할 친구들은 또 보컬 트레이닝도 받으면서 제대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취미 활동과 앞으로의 비전 중에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3월 달 중에 선택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창체 활동으로. 그래서 뭐 악기를 할 친구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악기를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로는 목사님한테 좀 영상도 배워서, 영상 편집이랑 영상도 배워서 그런 것도 좀 제대로 하고, 뭐 드론 촬영부터 뭔가 좀 제대로 배우고, 뭐 출판이나 신문이나 뭐 뉴스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1년 후에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따단하고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뭐 되지 않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의상 제작도 해야 돼, 옷도 만들어야 돼, 그 옷 입혀서 아이들이 연기하는 겁니다. 한번 잘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자기가 어떤 쪽으로 하고 싶을지 우리가 계속 꿈꾸면서 3월부터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팀들이 있어요. 뭐 디자인 팀, 뭐 영상 방송 팀, 찬양 팀, 뭐 연기 팀, 이런 각 팀들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 리더들과 함께 우리 창체 때 훈련을 하기도 하고 뭔가 생산을 하기도 하는, 이거를 우리 화요일 날 창체 시간에 우리가 계속 같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런 메인 프로젝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 앨범 내기 프로젝트, 뭐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간중간에 계속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저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비전민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저희가 아직 선거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3월에 선거를 하면서 좀 법을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듬어 갈 거예요. 그래서 비전민국은 정치 생활의 세계관이다. 그 다음에 경제 쪽으로와 우리의 진로 쪽은 이쪽 올리브 프로젝트다. 이 두 개가 섞여 있다.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갑시다.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진로 활동이 있어요. 진로 활동은 뭐 여러 가지가 겹칠 수는 있지만 진로 적성 검사를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한 검사들을 계속하면서 내 비전이 어느 쪽에 맞는지, 그리고 그런 검사를 하면은 이 아이는 어느 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계속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거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한 연수를 받고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진로 프로그램이 그 아까 말씀드린 RS 에듀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 프로젝트와 비전민국도 사실은 진로 활동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반별 활동, 이게 금요일 날 있거든요. 진로 활동이라고 있고, 이때 비전민국 중심으로 전체 모임하는 창체 시간이 또 있고, 또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또 반별 창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큰 그림은 설명을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부장님들이 나오셔서 학교생활 분과와
또 교무분과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걸 다 들으신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되는 저 4층으로 나중에 이동을 해서 실제로 리로스쿨을 열고 저희가 수강 신청을 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학생생활부장 박신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벌점 안내와 그리고 주간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겨주세요. 네, 우리 초등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상들 이름인데요. 이제 지혜상 제2 프리빌리지는 여기서 추가된 게 있다면 주일 예배 출석이 우리 제2를 받는 기준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따로 연말 시상할 때 그런 장학금을 받을 때 들어갔는데 주일 예배를 꼭 넣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출석 그리고 가정 예배 출석 3번 했고요. 가정 예배는 7번, 개인 경건은 이제 각 반에서 하게 되는 큐티. 근데 이 큐티는 본문이 가정 예배 드리는 세나 본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이 전날 해도 좋고 아침에 일찍 와서 해도 좋고 그 본문으로 우선 반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에 가서는 또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통일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혜 암송은 조금 바뀌었죠. 우리 금요일 재검이 없습니다. 좋나요? 막 웃음꽃이 피는데요. 금요일 재검은 없고 대신 우리 말씀 암송의 취지를 항상 잘 기억해 주세요.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외울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점은 이제 벌점의 영역이 좀 다양하게 나누어져요. 우리 디메릿 제도를 좀 바꿔서 상점과 벌점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벌점 중에 이제 이런 상을 못 받아도 우리는 벌점이 나갑니다. 이 상의 경우 원래는 이제 해오면 S를 받게 되면 5점,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3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상에 대한 그런 벌점이 아니라 정말 초등 때 디메릿 받아야 되는 행동들 있죠. 뛰거나 뭐 친구와 싸우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점수로 하는 게 아니라 5번. 일주일에 5번 아래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SOT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패스 SOT 스코어하는 그 프리패스는 남겨두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는 엘리베이터 이용입니다. 그래서 제2 프리빌리지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정훈련상입니다. 프리빌리지는 가정 섬김 그리고 함께 읽기 하브루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 섬김은 되게 막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젠 저 구체적으로 리로에 개설되는 꼴카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을 섬길지 저거 계획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함께 읽기는 이제 고1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상은 혼자 독서를 하는 거죠. 근데 고1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초등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몇 분 이상 읽어라 이런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 중고등에서 중요한 건 부모님과 읽은 책으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책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시간의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다르고요. 하브루타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혹시 가정에서 이제 독서한 내용 이런 것들로 부모님은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추가된 게 함께 읽기에 이제 성경도 포함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도 저희 해야 하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상입니다. 하브루타는요. 새로운 우리 편입생들 이제 신입생으로 부를 건데요. 자, 주아와 도원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입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브루타는 이제 여러분이 배운 그런 지식을 말로 풀어낼 수 있고 내 지식이 내게 됐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부모님과 꼭 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될까요?
네, 네, 이 정도면 되고 또 더 각반에서 네, 더 자세하게 또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서상인데요. 네, 기준은 이제 250분 이상 독서입니다. 그래서 네, 일주일 기준이죠. 네, 늘 일주일 기준이죠. 네, 상 주간 시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250분 기준으로 잘 쪼개서 이제 독서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권이 대출되어야 되고요. 반납이나 연체가 없고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혼자 연체를 풀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꼭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혹은 학급 도우미를 통해서 그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제 혼자 임의로 푸는 경우는 없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독서상에서 말씀드릴 거는 수업 주교재는 포함이 되지 않고, 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 책을 읽고 학점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책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온라인 영어 학습상입니다. 네, 라즈상인데요. 이 상은 기준이 똑같습니다. 주 1시간 이상, 700포인트 이상, 녹음 2회 이상, 복습할 때는 녹음 3회 이상은 450포인트로 인정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 같은 경우 또 초등에서부터 오래 이렇게 지속되어 온 학생의 경우 라즈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담임 선생님들과 꼭 소통을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인정해 주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라즈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편입해온 학생들 중에 그 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과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의 경우도 라즈는 필수인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라즈는 수능 문제를 풀 때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다음 네, 새로 생긴 상입니다. 자기주도 상인데요. 우리 초등에도 S 프리빌리지가 있었지만 다른 거는 이건 저희가 꼴카드를 쓰는 걸로 이걸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꼴카드를 작성을 언제 해야 되냐면 전날 밤. 내일 뭐 할지를 늘 해와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상을 주고 그것과 또 성취도 어떻게 성실하게 계획을 했고 그거를 잘 성취를 했고 담임 선생님과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진도가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네. 다음은 학급 도우미 상입니다. 네, 학급을 위한 도우미 상이고요. 네, 5점 받기 아주 좋은 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상은 네, 똑같습니다. 벌점 없고 무단 지각이 없고 또 무단 결석이 없습니다. 이거는 늘 이제 주간 단위로 이렇게 월요일마다 전주의 성실도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이제 부여를 할 건데요. 근데 이제 벌점, 무단 지각과 무단 결석에 관한 그 항목은 수시로 그냥 매일매일 체크해서 보내게 됩니다. 네, 무단은 네, 생기부상으로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석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이유, 기타 사유 등으로 결석하거나 지각한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네, 이제 상에 따라 저희가 이제 리로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점수를 부여하게 돼요. 근데 이 점수가 이제 마켓에서 활용되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많이 할수록 네, 많은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모든 상은 이제 5점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의 경우 이제 SOT 학생들, 칸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이제 5점 상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SOT 전 과목 레벨업하면 5점을 줍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점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었어요. B 쿠폰, 뭐 C 쿠폰. 근데 이제 그냥 5점, 그냥 80점 이상으로 레벨업하면 5점을 주고요. 그리고 칸은 이제 어사이먼트가 이제 나간다고 되어 있었죠. 네 과목별로 하나씩 있는데 하나 성공할 때마다 이제 5점씩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학도 수학이 추가가 안 되는데요. 수학 이제 숙제를 우리는 따로 이제 시상에 넣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 리로를 통해서 5점씩 숙제를 잘했으면 부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벌점 관련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봐주실래요? 아, 네, 그 전에 그냥 해주세요. 네. 우리 주빌리 생활규범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리로 게시판에 PDF 파일로 이제 올려놓았고요. 그 기본 생활규칙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2점이고 그 중에서 이제 복장은 이제 마이너스 3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장 잘 이제 갖춰 입고 오면 이제 쉽게 없어질 수도 있는 항목인 것 같아서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관련 규칙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인데 이제 부모님과 늘 약속을 하고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 약속 잘 지키는지 그리고 이제 취침 전 1시간 반납이 이제 필수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카드를 쓰고 이제 플랜을 잘 짜는 걸 연습을 할 텐데 취침 시간 1시간 전에는 다 온라인으로 뭐 강의를 들을 거 모든 걸 다 끝내놓고 1시간 동안은 독서를 하거나 1시간 동안은 뭐 문제를 풀거나 이렇게 해서 취침 전 1시간은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걸로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수업 중에 뭐 다른 미디어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자기주도 때 이런 모든 항목들이 이제 마이너스 5점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점인 같은 경우는 안전과 폭력과 관련된 행동 그리고 이제 선후배 간의 관계,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마이너스 10점을 받게 됩니다. 벌점 5점 이상은 정보통신 관련 그런 법률을 비전민국에서 어겼던 학생들이 많이 반성문을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건 지속하고요. 마켓 이용은 일주일 금지 그리고 교내 봉사도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네, 교내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그리고 수업 관련 벌점인데요. SOT의 디메릿이 있잖아요. 근데 여태 SOT에 디메릿 받는 학생들이 비전민국 법률에 뭐 적용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디메릿 받아도 그냥 네, 별 타격이 없었는데 이젠 벌점 마이너스 2점씩으로 갑니다. 그리고 칸은 딱히 디메릿은 없던 걸로 알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태도나 이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벌점을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학은 아까 말했듯이 숙제를 해오지 않은 경우 마이너스 2점을 받게 됩니다. 이건 각 과목 선생님들이 주십니다. 네, 그 다음 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또 다음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시고 네, 마켓 한번 볼까요? 우선 라면이 마이너스 10점으로 정했고요. 여가시설 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가가 우리 초등에서는 플레이 쿠폰 하던 거 있죠. 탁구하고 뭐 그런 공 같은 거 하는 거 원더랜드 이용, 포켓볼, 보드게임, 체스 장기 모두 하려면 마이너스 2포인트를 차감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태임이 깜짝 놀랐는데요. 아주 밥 먹고 자유롭게 체스를 두던 학생인데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포인트 많이 받으셔서 또 재밌는 여가를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켓은 이제 저희 마켓 물품의 질에 따라서 조금 이제 가격은 이제 차감되는 포인트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라면은 마이너스 10, 다른 건 다 마이너스 5입니다. 재활용품 컵 우리 꼭 갖고 다녀야 되죠. 아니면 물병. 그래서 재활용품도 종이컵이지만 마이너스 5점인 거 네,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또 변동될 수 있고 라면의 횟수도 일주일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정보통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벌점을 이렇게 받았는데 상벌점을 저희가 어떤 자세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네, 여가나 학업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약속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 기기 반납이라는 그런 조항이 확실해졌습니다. 네, 그다음 카카오톡은 본인 계정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되고요. 공식적이고 공개된 단톡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단톡방에 대한 문의들이 있어서요. 우선 단톡방에 이제 규제가 있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학생들끼리 끼리끼리 뭉칠 수 있어서 교우 관계를 원활하고 또 폭넓게 맺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 규제를 둡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는 뭐 찬양팀의 카톡방 그런 것들은 네, 교회 카톡방 네, 이런 학년별 카톡방 네,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만약에 환경 프로젝트로
어떤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들한테 꼭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이제 끼리끼리 뭉쳐져 있는 작은 네, 카톡방들은 이제 삭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시로 한번 네,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네, 네, 여가나 학습을 위해 부모님이 허용한 컨텐츠 검색, 재생할 수 있습니다. SNS 우리는 당연히 깔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SNS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뭐 있죠? 틱톡? 틱톡도 맞나요? 네, 그런 네, SNS 안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될 때는 이제 또 연령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네, 출석 관련해서 스쿨버스는 이제 중고등은 최대한 이제 동생들에게 양보를 하자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아파트 정문 혹은 가까운 버스 정거장에서 승하차를 원칙으로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2분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개별 등교입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희 출석은 8시 50분에 반별 경건회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선생님 눈에 이제 다 보여야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고, 혹시나 큐티를 미리 하지 못했다 하면 더 일찍 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질병 결석, 질병 조퇴도 이제 학년 말 개근상을 받지 못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고 이제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픈데 갑자기 아파서 이제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수업 시간 2시간 정도는 예외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출석은 해야 되고요. 네, 한번 조례 때, 종례 때 그 사이에서 2시간은 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네, 현장 체험학습은 한 학기 15일이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체험학습이든 유의미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 일주일 전에 앱을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네, 또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온 다음에는 아이소식 앱을 통해 다녀왔다, 뭐 가족 사진 이런 활동한 사진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재량으로 특별 현장 체험학습일 15일에 포함되지 않는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쿨버스는 네, 안전벨트 착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가용 이용 시 네, 1층 마당 주차장은 사용하지 않고 학교 앞 도로변에 정차해 주시고 지하 주차장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자전거나 이런 걸 타고 오는 학생들은 항상 1층 마당에 있는 보관대를 사용해 주시고 안전 장비를 잘 갖추고 등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주빌리는 2, 3, 4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뛰어서는 안 되고 중고등학생은 가급적이면 1층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활 관련해서 음식 알러지가 있다면 선생님께 꼭 알려주시고, 이제 6번 항목이 이제 저희 생활 규정에 늘 있어 왔는데 중고등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여서 그랬던 것도 있고요. 근데 우리 이젠 다 같이 반별로가 아니라 반에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에코 마일리지도 이제 나중에 반별로 안내가 될 텐데 그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네, 학급 도우미가 이제 하나님을 외치면 다 같이 기쁘시게 라고 하면 되고요. 네,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낯간지럽고 부끄럽지만 네, 하면 너무 잘할 학생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을, 사람을, 너무 좋습니다. 네, 주엽이 왜 오글오글?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아까 그 학교 교훈을 외친 것도 공동체성을 위해서인데요. 또 아까 2-3명씩 이렇게 짝 지은다고 했는데 그때 꼭 기도 한 번씩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신경을 쓸 거예요. 우리 반별 학생들이
막 끼리끼리 계속 고정돼서 먹지는 않은지 이렇게 언니 선후배와도 잘 친해지고 두루두루 이제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아, 네, 간식 관련해서 네, 많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네, 되게 당연한 건데 간식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례 후에 이제 딴 데 가서 먹을 거는 가져와도 되는데요. 네, 안 되고요. 성장 우유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어떤 학생이 네, 자기 키 크려고 우유 먹는다고 했지만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식은 저희 중고등 간식 마켓에서 산 거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점심 이후 간식 시간입니다. 그때 막 라면도 끓여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시설 및 환경에 대해서 학교 물품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뭐 반별 꾸미기 할 때 뭐 페인트 칠해져 있는데 테이프 이런 거 붙이지 않고 벽지도 좀 조심하고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훼손된 거 발견됐을 때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찬양팀도 뭐 악기 뭐 훼손됐을 때 말해주시고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이 됐다면 또 변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빌리 공동체원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깁시다. 선생님이 6번을 꼭 넣은 거는 우리 지금 고가의 애플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펜슬, 패드, 막 이런 워치도 있는 친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친구들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한 고가의 물건들인데 그걸 가지고 장난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 함부로 손대지 않도록 합니다. 그거 막 숨기는 장난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8번 보시면요. 학생은 교무실, 교사 라운지, 행정실을 방문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담임 선생님들께 허락을 받아주시고요. 3층 잠옷실은 이제 혹시나 몸이 좋지 않은 여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 꼭 말을 해주세요. 남학생들은 어떻게 간이 침대 같은 거를 하거나 네, 장의자를 네,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장 선생님이 적극 이용하시는 방법인데요.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장, 네, 학급별 시간표에 복장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체육 클래스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 잘 지켜주시고 복장은 최대한 갖춰서 입고 등교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크 있는 거 괜찮다고 했지만 최대한 네, 깔끔하고 네, 교복 복장으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고 오세요. 네. 학교의 생활 사교육은 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요. 장학금 및 시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감사하게 수학은 우리 학교 측에서 같이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네, 그 부분은 해결되었고요. 또 예체능을 위한 사교육은 가능합니다. 또 학업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담임 선생님과 이제 회의를 통해 또 학부모 대표님들과 이제 교장 선생님의 회의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2023 학교 생활 지침 동의서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이나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시간이 가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숫자를 읽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23 학교 생활 지침 동의서 1. 주빌리 스쿨의 학생으로서 저는 영광과 부모님과 학교의 명예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욕을 포함한 거친 말과 거짓말, 부정행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언어와 정신, 육체적인 폭력 행위를 포함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본이 되겠습니다. 3.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학교에서는 주빌리 스쿨의 규칙을 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규칙에 따른 지도가 주어질 때 이훈육이 나의 지도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4.
네, 죄송합니다. 3번입니다. 선생님이 규정에 따라 훈육을 할 때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바로 부모님께 연락 후 각 가정에 돌려보내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인 지도자를 존중하는 것이 배움의 가장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먼저 갖춰야 다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4.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정해진 시간까지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6.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직접 존중하는 자세로 이야기하거나 나를 지도하시는 분인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뒤에서 친구들이나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7. 학교의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평소에도 깔끔한 복장으로 주빌리 학생의 품격을 유지하겠습니다. 8. 이러한 결단을 잘 지키도록 도우시며 이끌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학교생활 지침 동의서를 주의 깊게 읽었으며 상기 사항에 서약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각 반에서 또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읽으시고 사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무부장님이신 라이린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저 6학년들이 저한테 선생님 사임하시냐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시 6학년들을 중고등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저희 교무팀에서 앞에 넘겨주세요. 교무팀에서 저에게 소개드릴 것은 학기말 시상과 학습 안내사항, 늘품 작성 안내와 2023년 연간 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시상한 거 보시면 그게 학기말 시상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저한테 왜 받는 친구들만 받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주간 시상을 잘해야 학기말 시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학기 말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예배 상에는 1년 가정예배와 리로스쿨에 체크한 것들 그리고 브리스와 다른 본문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큐티는 무효였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 늦게 귀가 시 자녀 혼자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 개근상은 저희가 지각이 없고 질병을 포함한 결석이 없어야 되면 현장 체험 그리고 3년 6년 개근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도서관 대출과 대출을 만회했거나 같은 도서 만화를 제외한 이후 대출을 만회한 학생들에게 도서관 상이 나갑니다. 이건 전체 틀이고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네. 저희 1학기 적용 기준을 보시면 이제 학기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133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대상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대상일 때는 127회 그리고 J는 19회, 라지는 19회, 라이벌리는 19회, S 저희 자기주도는 19회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S를 받을 경우에는 50% 장학금이 한 1인이 나갑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최우수상을 받을 때는 133회에서 124회까지 인정해주고 18회 다른 JR 라이벌리 또 S까지는 다 18회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비영어 교과와 특기 적성, 학업의 평가는 다 NI 플러스 하나까지 인정해줍니다. 저희 초등에는 좀 다른 기준으로 나가는데 저희 중고등을 보시면 저희 평가 기준이 좀 바뀌어서 학생들이 S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라는 것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서 S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넣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왜 그렇지? 레벨이 이유는 재평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온 점수라고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최우수상은 NI 플러스 하나까지 다 인정해 주며 경련 60만 원 장학금이 3인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수상은 133회에서 114회까지 인정해 주며 JR
S까지는 17회까지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업은 NI 플러스 하나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 친구들에는 격려와 상장이 나갑니다. 밑에 대상 학생이 여러 명의 경우 1인만 장학금을 받으며 그 외 학생은 마그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좀 저희가 변동된 사항들이 있어서 학생들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즈는 한 학기에 20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저희 중고등학생들의 라즈가 좀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을 보면 권장 레벨이 있습니다. Y에서 제출2까지가 SS 레벨인데 지금 나의 레벨이 그게 되지 않는다면 한번 자가 평가를 하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토리 리딩과 헤드 스프라웃이 있습니다. 파닉스뿐 아니라 독해 훈련에 많이 좋다고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5학년, 6학년 S까지는 3단계까지 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지금 그 단계까지 못 간 친구들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보셨듯이 라즈 졸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저희 보면 스토리 리딩과 헤드 스프라웃을 3단계까지 다 끝내면 졸업증을 받고 그리고 라즈를 안 해도 되고 그 중에서 한 단계라도 끝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고 원어민 찬스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SOT가 하는 친구들이 안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안내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에는 3세트를 끝내야지 저희 겨울 학교를 가지 않고 한 세트당 5건이 나갑니다. 그리고 1016 이유는 매스를 안 한다는 거, 그리고 SOT 교재비는 한 번에 청구된다는 거, 그리고 한 학기만 학교생활 모범상 수상 기준은 4세트를 해야 합니다. 3세트까지 하는 게 기준이지만 상을 받기 위해서는 4세트를 해야 되며 98점 이상이 돼야 되고 최우수 우수상은 4세트에 95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고 싶은 친구들 처음부터 계산을 해서 공부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SOT도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048 이상의 레벨이 되면 그리고 그 전에 원어민 선생님과 판단하에 칸을 갈 수 있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졸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정고시 부분입니다. 우리 중등, 고등 다 검정고시를 볼 텐데요. 검정고시 응시 가는 학년은 중등은 중2 2학기부터 가능합니다. 이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은 고2 1학기부터 가능합니다. 중3과 고2는 검정고시 시험 학점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 90점 이상의 기준으로 넘었을 때에는 인정이 되며 국어, 과학, 사회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은 반영은 되지만 그럼 자기도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대신 1학기당 관련 주제 책 2권 읽고 서평 내기로 체인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고등 입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세팅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는 3월 24일 3회가 6월 1일, 9월 6일과 11월 21일이 있지만 저희 학교는 그거를 받아서 3월 27일, 6월 20일, 9월 12일, 12월 8일 날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로스쿨을 통해서 수능과 모의고사 시험을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풀어볼 수 있고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오답 노트를 넣어서 그거 해야지만 저희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희가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리로스쿨 내에 답을 입력하면 전국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 자가 평가가 가능하고 문제 분석 및 해설, 틀린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추출해서 그것을 뽑아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속성 검사를 통해서 각자의 자기 진로를 분석하고 등급별 갈 수 있는 대학 및 학과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이번 자기주도 학습 부분이 좀 많이 체계화가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잘 들어주시고 개인 공부는 노션을 통해서 자기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출할 때는 리로스쿨을 활용해서 과제를 제출할 것입니다. 학습 가능 항목은 국어, 사회, 과학 내용을 정리 및 검사 평가를 받지만 그 외에 그 과목이 끝냈을 시에는 암성 검사나 과제와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저희가 검정고 책지 개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등과 고등에 나눠서 표를 참고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자기주도를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는 비상 출판사를 활용할 것이고 국어, 사회, 과학을 활용할 거고 보충 교재는 유런 EBS 문제집을 참고할 것입니다. 평가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가 구술 평가나 패스를 이렇게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구술과 수행 중간 평가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이루어진지를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가 아닌 성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2 2학기부터 검정고시는 공부로 대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기주도 틀이 형식이 없었는데 이번에 형식을 좀 만들게 되면서 이 부분을 좀 잘 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상은 중1부터 고1까지가 의무이고 고2부터는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국어, 사회, 과학 과목을 가지고 이 자기주도를 할 건데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공부하면서 메타인지를 깨워 스스로 점검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기르는 게 자기주도 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표를 보시면 학생들은 이 표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자기주도 틀을 만들 텐데요. 첫 번째 대주제와 소주제를 교과서를 통해서 쓰고 그리고 중요 내용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중요 내용 표나 그림 설명들을 정리한 걸 쓸 때 자기가 바로바로 이게 교과서를 보고 적은 것들을 이해됐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첫 번째 점검은 학생들은 각 주제에 맞게 교과서를 보고 1차 지문법을 작성합니다. 이해도를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걸 생각하고 작성했는지를 체크할 것입니다. What, why, how로 이거를 왜 이 주제로 갔을까? 왜 이 방법으로 이렇게 됐을까를 선생님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썼는지 교과서를 뺏겨 썼는지 아니면 이걸 머릿속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점검이 끝나면 2차 점검을 통해서 EBS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보충 내용들을 바로바로 보충해서 필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이해했는지 아까 이해 못한 것들을 이배를 통해서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로 이게 분류가 됩니다. 학생들마다 똑같은 단위로 똑같은 페이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준별로 내용을 좀 생략할 것인지 문제풀이로 갈 것인지는 단인 그 자기주도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알아가지를 통해서 아이들 비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특징은 전체 흐름을 학생들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전체 틀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메타인지를 깨워서 자신의 지식 수준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를 들면 처음에 저희 검정고시 핵심 주제에 있는 지구라는 것을 대주제했을 때 교과서 페이지에 있는 과학책을 지금 근거로 했을 때 지구권의 구조 이게 대주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내용 페이지에 있는 중요 단어를 씁니다. 모르는 단어까지 쓰고 중요 내용을 표나 그림 설명된 거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해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EBS를 통해서 보충 내용을 쓰고 그리고 이해됐으면 다시 이해도 이거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아가기에 대해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 6학년들은 수업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지구의 땅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를 공부하며 각 층의 특징이 있고 생성에 있는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과학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주소를 알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생각한 것들을 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늘품 작성이 저희 작성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품이 저희 리로스쿨에 이제는 저희 종이로 나가지 않고 이제는 늘품 리로스쿨에 저희가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리로스쿨에서 알림 신청과 가정통신을 들어가며 비전학교 늘품을 생성해 놨습니다. 학생용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아까 J나 P나 S 관련된 거 저희가 목록을 해놨습니다. 개인 경고 훈련, 말씀 암송, 그 다음 독서 어떤 책을 읽었는지, 가정에서 무엇을 섬길 것인지, 미디어는 어떤 계획을 세울 것이, 어떤 약속을 할 것인지를 작성을 합니다. 이건 주에 한 번씩, 늘품이니까 주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즈를 얼만큼 도달했는지, 자기주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걸 서명을 학생이 체크를 해서 서명해서 제출을 하면 이게 늘품 검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이거 부모님용입니다. 그거 부모님용과 학생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모님 보시면 가정예배, 교회 출석, 하브르타, 함께 읽기, 가정에서의 섬김, 점검, 미디어 훈련 점검, 라즈 점검, 자기주도 점검, 그리고 체크를 하시면 부모님들이 하신 것까지 제출이 가게 됩니다. 이거 주에 한 번씩 보내시면 이걸로 늘품 작성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연간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초등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 3월 27일 보면 고등 모의고사 말고도 중공 챌린지 국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 맛보기 같이 우리 중등 학생들이 국어 부분을 좀 하루 종일 자기도 시간에 깊게 한번 문제 풀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5월 달에 중고등 역사 탐방 가는 거, 그리고 5월 10일 날 아빠와의 1년 여행 가는 거, 1박 여행 가는 거, 네. 1박 여행 1년, 네. 1박 여행 가는 거,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일정 체크의 부분들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 모의고사 있다는 거, 중등 챌린지 이때는 사회를 하고 6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에 캐나다 비전 트립이 있는 거, 그리고 이게 1학기, 이게 플랜입니다. 2학기 거 봐주세요. 2학기에는 9월 달에 고등 모의고사 중등 챌린지가 있고 9월 달에 학부모 참관 수업과 주빌리 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쭉 보시고 여기 12월 달에 고등 모의고사 중등 챌린지 과학이 있고 성탄 행사, 그리고 저희 겨울학교 비전 축제 2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의 스케줄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부모 교육을 듣지 않으시면 평가 뒷페이지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부모님도 교육이 돼야 우리 자녀들도 교육에 같이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학부모 교육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 있습니다. 월요일은 9시, 금요일은 밤 8시로 해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아마 들으시면서도 정말 많은 게 있구나 하면서 약간 피로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어지는 이 행사 가운데.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걸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을까. 이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지난 가을부터 저희 계속 모여서 미팅하고 시스템 짜고 어제까지 정말 달렸습니다. 어제도 단톡을 저희 계속 12시 반이 넘어까지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막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반별로 흩어지셔서 반별로 리로스쿨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와이파이도 선생님들이 연결을 다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안 가져온 친구들은 학교에 노트북을 빌려주셔서, 아니면은 부모님의 같이 계실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 같이 교실로 가셔서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그 앞에 그러면은 식당을 지금 초등 애들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식당이나 옆 교실이나 이렇게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걸 어떻게 OT를 통해서 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3월 달에 저희가 부딪히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가야지, 이 그림은 그려놓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 아시라는 거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수강 신청 기간이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리로스쿨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앱도 막 너무 펼쳐져 있잖아요. 아이 소식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로스쿨의 유일한 단점이 학부모가 문의하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소식은 저희가 살려놓습니다. 소통용을 위해. 근데 리로는 학생 데이터베이스 및 학교에서 어떤 설문을 하거나 이런 용도로 이제 리로는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게 될 거고, 노션은 아이들의 개인 데이터 관리용으로 저희가 3월 첫 주에 제가 더 아이들과 훈련하면서 노션 활용법은 그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의 아이패드에 깔려 있어야 되는 앱 어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로를 오늘 아마 깔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굿노트는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굿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아이들이 손글씨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션은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노션은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 데이터 관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션은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애플의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게러지 밴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무비 이런 거는 아이들이 취미 활동으로 계속 음악과 영상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도 무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패드를 사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다양한 영역에서 이 부분을 해주시고요. 네, 본인이 우리 아이가 미술 쪽에 너무나 큰 꿈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비싸긴 하지만 뭐 프로크리에이트이라는 미술 프로그램은 설치를 해주시면 미술의 비전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거를 메모라는 기본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네, 할 수는 업데이트가 점점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필수는 일단 노션은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 키노트, 그 다음에 키노트랑 또 뭐지? 페이지스 하나가 더 뭐라고 하죠? 제가 요즘에 구글로만 써가지고 엑셀 말고 뭐라고 하죠? 넘버스라는 이 세 가지는 생산성 툴로는 이것도 다 무료거든요. 예전에 제가 처음 애플 만났을 땐 다 유료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다 무료예요. 엄청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도 다 기본 설치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이 3대장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업데이트를 안 한 친구들은 아직 안 떴을 텐데 얘들아 이번에 목사님 저번에 깔라고 했던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프리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공짜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마인드맵 같은 이게 도화지가 끝이 없이 펼쳐질 수 있는 그 프리폼이라는 어플까지는 깔려 있으면 아이들이 엄청나게 생산성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올리브 회사 훈련하려 그래도 제가 올리브를 농담이라고 말씀드린 게 정말로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우리 학비 안 내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취미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막 돈이 돼. 제가 돈 얘기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뭐 하여간 저도 그래서 책을 열심히 써보려고요. 올해는. 그래서 책 팔아서 학비를 안 받는 그 날을 올리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수익성을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노션도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첫 한 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프로그램 활용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학생들 혹시 목사님 이 생각은 절대 안 바뀌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이패드를 무선 키보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핑 요즘 애들이 엄지가 빠르다고 저는 이게 더 빠른데요 라고 하는 애들 그럼 내 이거랑 시합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타이핑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에 아이들은 무선 키보드가 필요한데 절대 애플 정품 이런 거 사주려고 마음 갖지 마시고요. 3만 원짜리 블루투스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꼭 그 무선 키보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애플 펜슬은 비싸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손글씨 연습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야 되고요. 이 장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또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어폰 혹은 이제 그 뭐죠? 이어폰이 필요한데요. 예, 너무 고가 이런 거에 욕심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애플워치가 왜 필요합니까? 그거 필요하다고 만약 부모님한테 말씀했다면 아이의 욕심인 거예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애플워치 전혀 필요한 거 아니고요. 자꾸 이런 고가 물건을 한번 가지다 보니까 자꾸 물건에 욕심내는 성향이 생기면 안 돼요. 그거는 저희가 눌러줘야 되고요. 필요한 물품을 잘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자. 네, 그렇게. 그리고 이 아이패드가 장점이 뭐냐면요. 한 번 사면요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학기 중에 비전학교 재학 중에 다른 제품으로 바꿔줄 일은 없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각 반별로 가셔서는 어떤 거를 하셔야 되냐면 리로스쿨을 설치한 다음에 리로스쿨로 이제 수강 신청이라는 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시간표를 보지 않으면 그 감이 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반의 화면에 시간표를 띄워주시거나 아이들한테 출력해서 좀 나눠주시고 그 시간표를 보면 월요일날 1교시에 나는 수학이구나, 월요일날 1교시에 나는 뭐 자기주도 학습이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면서 수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열어놨냐면 혹시나 특기 수업이나 영어 수업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농구 그냥 할걸, 농구 할게요, 이걸 원하시는 친구들은 오늘 담임 선생님과 소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는 신청을 하고 아이 소식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께도 꼭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리로를 오늘 완벽하게 끝낼 수는 없어요. 수강 신청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수강 신청을 해놓으면 아이들의 리로스쿨 또 부모님 앱에서도 아이들의 시간표가 딱 뜰 거고, 아직 저 같은 경우도 실라부스를 다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말까지는 모든 과목에 한 학기 계획과 평가 계획 다 올라갈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위클리 계획은 나가지 않습니다. 원래 유치원만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이걸 네. 하지만 정확하게 한 학기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학기 계획을 보면 클릭만 하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식당에서 다 같이 훈훈하게 알겠습니다. 저는 또 반만의 공간이 또 원하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들은 좀 필요하시면 잠깐 뭐 커피 드시고 올라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하시되 자녀들 옆에서 보셔도 좀 지금 오늘 통해서 리로를 익히거나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아이패드를 못 가져온 친구들은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 노트북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리로스쿨은 아이들 임시 비밀번호가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아니면 그냥 전화번호로 되나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확인하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유된 그 자료들을 담임 선생님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렇게 부여된 초기 번호로 들어가면 자기가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번호로 하면 되고, 혹시 Gmail 아직 안 만든 친구 없죠? 신입생들 다 만들어서 제출했죠? 담임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Gmail을 다 모아주셔서 저희가 노션으로 초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앱 정리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단순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종이에 교과서에 직접 쓰거나 노트에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패드에 굿노트나 노트 같이 애플 펜슬을 통해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마 그 책에 있는 걸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위에서 필기를 바로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면서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공부했든 결론은 노션으로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굿노트를 통해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도 이거를 파일을 노션으로 보내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종이에다가 적었어도 결국은 노션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자기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훈련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우리가 3월 초에는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일단은 노션이 나의 어떤 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리로스쿨은 뭐냐? 리로스쿨은 여기에 있는 거를 선생님께 제출하는 나의 생기부 관리를 위한 용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집도 나중에 리로스쿨에 제출한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훨씬 쉬워질 거예요. 모든 일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리로라는 좋은 툴이 생겼으니까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고,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해서 노션 세팅을 23년 트렌드에 맞게 좀 해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기도를 시작했죠. 네. 그러면 4층으로 우리 학생들은 화장실 갔다가 이동하시고, 아까 오해될 게 있어서 화장실은 1층을 권장하지만 3, 4층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네,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1층은 다른 아이들한테는 외부 수업 나갈 때 말고는 허용되는 화장실은 아닌데, 중고등은 1층 위주로 일단 쓸 때 4층에 있는 애들이 1층까지 어떻게 다 내려오겠어요. 3, 4층을 잘 비어있는 화장실을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층으로 가서 우리 지금 3시 58분인데 4시부터는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도 재정비하고 4층
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